하나님 뜻에서 보는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일국 헌법은 이제 만들었는데 천일국이 언제 생깁니까? 지금은 아직 천일국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횡적인 발단 완성은 지금 민족까지 갔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이런 실질적인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언젠가는 생길 것입니다.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미국의 경우는 13개 주가 있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13개 주가 있어가지고 그 13개 주에서 다 이제 각각 영국하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영국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영국 의회에다가 대표권을 안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싸워서 독립하자고 하는데 각각 따로따로 싸우면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미국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식민지가 있고 식민지가 그대로 주가 되고 주가 이제 연방 정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천일국 헌법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먼저 주가 있어야 돼요. 그냥 천일국 헌법이 어느 날 똑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가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의 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일국 헌법에 보면은 헌법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권, 누가 이제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천일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각 주의 헌법에서 그것은 알아서 정하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있기 전에는 연방 상원의 선거가 있을 수 없고, 왜냐하면 누가 투표권 가지고 있는지,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헌법에 안 나오니까 주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니까 하원도 선거를 못합니다. 대통령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가 있어야 됩니다. 주는 어떤 정부를 가질 수 있냐면은 헌법에는 주는 입헌 군주제 또는 공화제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우리는 이미 왕이 있다 하면 뭐 됐어요. 그러면은 120 몇 대 뭐 지금 이어져 있는 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다음 몽땅 하나의 주가 되고 전일국에 들어오고 싶으면은 그것도 좋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 우리는 왕이 없고 우리는 공화국이다. 그러면은 공화국도 좋아요. 공화제도 좋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은 아마 공산주의는 안 되죠. 국가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대로는 아마 못 들어올 거예요. 예. 왜냐면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천일국 헌법에는 분명히 이 헌법은 문선명 참 아버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그 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주는 그 주로서 천일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규율이 잘 잡힌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하는 국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천일국 헌법에 있습니다. 그 개인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또 천일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요새는 또 생명의 책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곳에서는 한 발씩 그 총을 쏩니다. AR-15를 쏩니다. 실제 그 실탄을 쏩니다. 그것이 이제 뭐 하나의 그 종교 의식으로서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쏘는 거죠. 국진님이 그 전에 재단을 맡고 계셨을 때는 여러 지도층 인사를 만나고 다니셨어요. 한국도 이제 개인이 그 총을 소유하고 휴대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주 국방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비상이 되면은 이제 뭐 지금 예비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총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서 싸우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국진님은 그래요. 그런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총을 가지고 있어야지. 특히 그 제대한 사람들은 제대할 때 총을 가지고 제대할 수 있게 제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여러 지도층 인사들에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총리실에 계시는 분이 그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서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때 국장님도 웃었고 저도 웃었는데, 왜냐면 가는 데마다 가시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그랬어요. 정말 이제 자주 국방을 한다면은 국방의 가장 기본은 총을 가진 그 군인이다. 그 기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장님은 잘 아시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총을 가지면 안 된다. 총을 가지면은 한국 사람은 또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펜실베니아 가면은 그 신분증만 받으면은 총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총을 사자마자 나가서 서로 죽이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무서운 거죠.